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원 전문을 취급해온 개인회생 전문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청 전 1년 이내의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는데 최근 채무가 많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문제입니다. 이때는 사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생활비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친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금지 명령이 불어되거나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인에 대한 편파 변제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하므로 변제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들이 싼 이유를 채무로 바꿔준다고 하여 불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경우 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사기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브로커 사무실에서 신청 직전에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오히려 채무만 늘어나고 채권자로부터 사기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 비율이 높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 고의로 가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비면책 채권입니다. 이러한 비면책 채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할 필요가 있는지 많이 묻습니다. 비면책 채권은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단계에서는 비면책 채권인지 판단할 수 없고 채권자도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은 후 다시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어서 손해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또한 비면책 채무를 제외할 경우 제외된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면책 채무를 포함하여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는 물론 비면책 채무만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장, 사무장, 국장, 팀장 등 속칭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상담은 절대 피하시고 반드시 직접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각, 연락 두절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원 전문을 처리해온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자세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직접 서류 검토도 해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